저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든 상품의 레벨업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그래서 그런 레슨 정말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몸에 좀 체화를 시켜야지 돼요. 뭐든지 한 번에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다음번에는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 적당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롱런하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김미진님의 생각은 진짜냐? 진짜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죠? 하는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척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습이에요. 습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끝장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본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끝장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나흘 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 그만 할란다, 내가 하겠냐, 이렇게 스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사를 그동안 진행해오는 게 끝장을 보는 관점으로 한 건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됐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습관이 되는 한 85점, 90점 요 정도에서 계속 살아왔나, 99점, 100점을 향해서 살아왔나, 요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90점짜리는 널렸다 이거예요. 발의 체력이 90점짜리예요. 하지만 97점, 98점, 99점 가잖아요? 그럼 여긴 없어. 제 중간계 자영업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지금 뭐 거의 뭐 한 6, 7천 명이 왔다 갔죠? 지금도 몇백 명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100점을 만점으로 치면은 100점짜리가 몇 명일까? 99점짜리가 몇 명일까? 거의 없어요. 98점, 97점? 거의 없어요. 한 95점 가면 좀 나타나요. 한 90점 가잖아? 많아. 85점 가잖아? 100%예요. 85점 이하로 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85점 해. 그 다음에 90점으로 가면 이렇게 좁아들어. 95점 가면 더 좁아들어. 91점 가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 97점으로 가야지. 85점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90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나가면은 걸어다니는 사람의 40, 50%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한 90점은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잖아. 그러면 올라가야죠. 97점, 98점, 99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신제품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한 이 제품이 몇 점짜리인가를 생각을 해요. 남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자기가 보면 알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나는 85점인가 90점인가. 근데 이게 사소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내가 승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97점, 98점은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점수가 지금 90점이야. 이 제품이. 그런다고 싹 졌나? 그게 아니라니까. 90점짜리 내요. 그리고 90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의 욕망을 찾아서 그 다음에 93점짜리를 또 목표를 하는 거예요. 또 고객을 만들어. 그 다음에 95점짜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98점 만들어. 그 다음에 99점 만들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해도 된다. 당연한 거지. 너가 목표한 것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우리 직원들 뭐 월급 주면 된다. 쟤네들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난 1등을 하려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 전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전 딴 건 모르겠고 티칭에서 있어서만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승부사로서 이 티칭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 바꿔줘야 된다. 그건 선택이에요. 승부사적인 관점으로 목표를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목표를 세울 거냐, 그거는 리더의 결정이에요. 아마존의 베프 제이조스의 영상을 또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은 게러지 프레지던트래요. 게러지가 창고잖아. 창고에서 책 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방에서 책 파는 사람이 아니라 창고에서 책을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책방도 많았잖아요. 좋은 책방 사장들은 그냥 책방에 머물러 있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이 됐는데, 아마존 베프 제이조스는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됐나? 그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갖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목표를 갖는 사람들이 안 그런 목표를 갖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미진 님도 지금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목표를 여태까지 가졌었나? 이 목표는 유효한가? 그래서 세상은 항상 트레이드업, 선택의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점심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도시락을 안 사고 샌드위치를 지금 샀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 빵 파는 사람은 좋지, 팔았으니까. 하지만 그 옆집에 있었던 도시락 사장님은 가슴이 아픈 거죠.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빵집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에서 누락된 도시락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트레이드오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순간에 내가 선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선택이 안 돼. 한 번은 괜찮아, 두 번도 괜찮아, 세 번 넘어가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미진 님이 중간기에 왜 오셨느냐, 옛날만큼 성장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도시락 사장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관점이 안 된다니까. 어떤 것도 오르면 내린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을 얼마나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 관리가 돼야 돼요. 품질 관리가. 저는 품질 관리를 100점으로 치면은 97점 이상 잡아야 된다. 뭘 만들건 97점. 그래서 시작할 때는 90점으로 하더라도 이게 개선될 때는 97점, 98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 김미진 님이 사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직원들 마음속에 전달이 돼야 돼요. 금방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얘네들 오지 말라고 계속 한다고. 근데도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오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또 시장 돌아가는 거 이해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뭐냐, 사장님 따라 일산 가서 여기 또 보고 구경하고 재밌고 성공 스토리가 재미있거든.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1번 내 마음, 2번 내 행동, 3번 조직으로의 확산.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시작점은 뭐야? 김미진님 마음이에요.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후회한다고. 이런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 후회를 계속 후회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게 더 문제인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고 바꿔야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꾸느냐? 처음에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고 그게 습관이 되게 하고 이러면 바뀌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망해가던 회사가 갑자기 성공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또 반대로 성공하던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많아요. 뭐가 얘를 만들었을까? 세 가지예요. 리더의 비전이 무엇으로 결정됐느냐, 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조직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이 세 가지야. 여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근데 시간 걸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바꿀 수 없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그 뒤에 뭐가 붙어오냐면은 저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상황은 바꾸고 싶어요,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너무 간단한 거야. 뭐든지 한 번에 안 된다니까. 했다가 뭔가 안 되면 또 개선하고 또 넘어가고, 안 되면 또 개선하고 또 넘어가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김미진 님이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영어 배울까 안 배울까? 그절로 배우지. 지금 안 배우겠다라는 거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라니까, 사실. 맨날 얘기하잖아. 뭐 묘수 없을까? 이거 맨날 생각하는 거야. 뭐 한 번에 확 바꾸는 거 없을까? 이거 생각한다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제품과 서비스. 원래 여기는 쇼핑몰로 시작하라는 곳이잖아요. 쇼핑몰 자체도 고도화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력도 고도화해야 돼요. 둘 다 고도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식을 막 고도화했어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논문도 읽고 논문도 쓰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딜리버리를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무섭게 말을 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잘 안 해. 많이 하지 않아.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파워포인트 쓰는 것도 익숙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쓰라니까 프리미어는 못해요, 뭐 어려워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까지 찍어야 되는 거고, 카메라로 동영상도 해야 되는 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이제까지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조직 문화, 신상품, 뭐 자체 채널 개설. 숙제가 저한테 막 한꺼번에 되게 많이 있으니까 우왕좌왕?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한테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먼저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게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얘네들한테 얘들아 너네 프리미엄 하는 거 해야 된다, 혹은 포토샵 하는 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과제를 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잘해. 포토샵만 잘하잖아? 그럼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잘하게 돼요. 그래서 포토샵 하고 나니까 프리미어로 쉽게 넘어가는 거고,
프리미엄 하니까 미리 캔버스 쉽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가니까 상세 페이지 쉽게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쉽게 가는 거예요. 금방금방 간다고. 그래서 많다고 걱정하지 마. 인생이 다 과제 천지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딱 집중해서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져요. 임미진님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하나만 딱 잡아서 거기에 깊게 들어가 봐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의 업그레이드예요. 그것만 열심히 한번 해봐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죠. 그냥 과제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든 제품은 85점에서 90점 사이잖아요. 얘를 5점씩 올리세요. 90점에서 95점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점씩 올리세요. 93점부터 98점까지. 그 다음엔 다시 1점씩 올리세요. 94점부터 99점까지. 이게 목표야. 여기까지 가는 시간 1년 6개월 드리겠습니다.